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설명할 내용 역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어렴풋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패턴 인식의 문제가 연결될 겁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어려운 다항식을 배우면서 도대체 무슨 계산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다항식에 대한 설명인 이 질문은 다항식이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 쉽습니다. 3a제곱과 같은 것을 하나의 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항들이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수학에서 다항식을 왜 배울까요? 아니, 왜 숫자가 아닌 문자로 된 이런 걸 배울까요?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일 테니까 숫자 계산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한 번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계산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 충분히 배웠습니다. 여전히 어렵다고요? 그렇죠. 아직도 숫자를 계산할 때 틀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4.758 나누기 7.891을 계산한다면 엄청나게 힘들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계산기나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도 필요 없죠. 그냥 간단한 전자계산기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학에서 무엇을 더 연구할 것인가? 여기에서 수학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인 보편성이 나옵니다. 다항식은 숫자 계산을 일반화해서 보편적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자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들을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모든 계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결과 패턴 혹은 규칙성이 표현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바로 수학이 궁극적으로 연구한다는 그것 말이죠. 고등학교 수학의 앞부분에서 바로 이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항식은 숫자 계산을 일반화해서 보편적 형태로 만든 것, 즉 계산의 패턴입니다. 좋습니다. 다항식은 계산의 패턴 혹은 규칙성이다. 그런데 왜 이런 다항식을 배워야 할까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은 이미 우리의 시대가 숫자 계산이 아니라 계산의 방법 혹은 패턴이 더 쓸모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엑셀 같은 표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은 다음과 같이 엑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식이 들어있는데 정확히 다항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다항식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각 항들의 값들이 달라지더라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다항식의 방법을 안 쓰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듯이 3과 5, 4.7로 계산했으면 이 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달라질 경우를 계산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일명 삽질 아닙니까? 다항식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삽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표 계산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히 말해 엑셀 잘 쓰려면 숫자 계산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항식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까다로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무슨 계산을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봅시다. 왜 다항식을 배워야 하죠? 답은 이렇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무슨 계산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다항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식의 문자들이 모두 일종의 빈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표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당식, 더 나아가서 모든 수학식은 빈칸들의 결합관계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일정한 종류의 어떤 것이 뭐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빈칸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정도 당식은 친숙들 하시죠? 그런데 이 식이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들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여기에 있는 두 빈칸에는 항상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는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A, B, X, Y라고 빈칸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빈칸들의 종류도 살짝 구분합니다. 이 빈칸들에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빈칸들에는 아직 모르는 수, 즉 미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원한다면 A, B를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X, Y를 상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각 빈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고방식의 문제, 즉 수학적 패턴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런 그림에서의 패턴 인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은 새들 사이의 여백이라 볼 수도 있고 물고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패턴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수학의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당식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계산된다고 해보자. 지금까지 당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수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장 문제풀이와는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잘 알고 보면 바로 모든 문제풀이 방식이 바로 이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혹시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